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강사 유정태입니다. 지금부터 경신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종된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교과과정 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신고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 경신고반에 대해서 수업 소개와 그 클리닉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일산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분당 수지 강교 지역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 지역은 나름 그 학교열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 학년당 학생 수가 한 400에서 450명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 학년 18명 중에 5명 1등을 배출했고 이 지역은 이제 학원들의 경쟁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5명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정된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은 기존에 크게 대단원 4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내용 정리를 되게 잘 해놨는데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자료로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4개의 단원이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대 지금은 통합과학 1과 2로 나눠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보면 기존 4개의 큰 단원에다가 추가로 과학의 기초 내용과 과학의 미래사회 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과학의 기초는 단위 변환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보통 기존의 물리 1 내용과 지구과학 2 내용이 연계돼서 좀 준비가 꼼꼼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과학과 미래사회는 현재 사회에서 중점이 되는 로봇에 대한 내용이 좀 다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교과 과정이 15개정에서 22개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역적 문제풀이 방법과는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로 자료 수집, 그리고 변환 및 해설,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예시 문항이 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시 문항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신유형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요 문항, 이게 이제 수능 예시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인데 보통 여기에는 지금 지구과학 내용과 또 생명과학 내용과 화학 내용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주제는 핵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 하나가 있고 각각의 단원에서는 서로 다른 단위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변환을 해야지만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신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신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준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내신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수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정된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면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를 예시 문항, 수능 문제로 예시 문항으로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를 수능을 바탕으로 둔 내신 대비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유형이기 때문에 신유형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신고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분석입니다. 일단 단위수는 수학과 같은 4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20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4문제였습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1학기 때 화학 파트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1학기 때 화학의 원소의 주기성까지 출제하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작년에는 물리 선생님 2분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선생님 1분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선생님 이렇게 4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학 선생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조금 2학 기말고사 내용으로 밀려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학기 때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파트, 여기서는 기존 시중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 허블 법칙이라는 물리 2에서 교과 과정에서 소가되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의 구성물질, 그리고 자연의 구성물질 중에서 생명과학 파트, 이렇게 지구과학 파트가 대다수였고,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가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었는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면 주요 개념 문제와 시중 문제집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일부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 외에 없는 내용이므로 일부 내용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기출문제 몇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문제는 그림만 보면 시중에서 흔히 출제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니은 디귿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리2에 나오는 일부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면 학생들이 되게 쉽게 생각했겠지만 보기 니은 디귿은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이 옆에는 제 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인데, 제 내용에는 나중에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시겠지만 시중에서 시중에 나온 모든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의 심화 개념까지 풀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서 따로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 교재만 살펴보더라도 경신고 시험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심야를 기울여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재보다도 통합과학에 딱 맞춤형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면 보통 요 깨짐과 쪼개짐에 대한 내용이 보통 교재 하단에 작게 설명이 되고 글로써 설명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인데, 이런 학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은 표로 정리해서 꼼꼼하게 깨짐과 쪼개짐뿐만 아니라 이런 규소 대비 산소의 개수비 이런 비율까지도 꼼꼼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경신고 시험 문제는 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중에서 흔히 출제되는 기본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제 교재에서 실렸던 문제인데 거의 수치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고, 그 문제를 신점 문제에 배치함으로써 한 번은 꼼꼼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경신고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신고 학생의 통합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과학도 역시 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하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암기를 안 해놓고 과제가 잘 안 풀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암기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시중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풀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패턴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하면서 패턴화 시켜서 그 유형 문제들은 반드시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과목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경신고는 화학 선생님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명과학 선생님이 화학 파트를 대신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물리 파트에서는 물리2에서 나오는 심화 내용들도 출제되었던 이유가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경신고반 소개와 클리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제 수업 구성입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전 내용을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보기 이전에 먼저 개념 설명을 다시 복습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대부분이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학원을 다시 등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험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안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 개념 문제는 계속해서
누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 문제는 한 번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특히 그거의 중심은 학교 유형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빠른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한 번 개념 수업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반복적으로 해서 듣고 또 듣고 학생들이 최대한 암기를 학원에서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과제 수행을 위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실제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잘 듣고 가지만 집에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과제가 잘 안 풀리니까 이 수업이 자기가 제대로 안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학교에서 대표 유형 문제를 풀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학습 관리입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이 대표 유형 문제를 집에서 유사 문제로 복습할 수 있도록 매주 주간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스트를 보고 70점 미만의 학생들은 제가 직접 1대1로 학습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왜 좋냐면 학생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자신감이 많이 잃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 클리닉을 한 10분이라도 해주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많이 얻어서 과학이 좀 재밌어요 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웬만해서는 1대1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항상 24시간 카톡으로 받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신고반 수업 소개와 클리닉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마무리하고 제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고반은 월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개념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이 교재 한 것만 보더라도 심화 개념까지 모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학교 부교재를 보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꼼꼼히 보면 완벽 합격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항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제로 주어지는 문제인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 한 4권 분량의 문제를 담고 있어서 1000문제 정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에 매우 적합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돌입하면 이때는 기출편이라고 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요 학군 지역의 기출 문항을 풀어봄으로써 저희가 킬러 문항으로 1등급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신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